서울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오늘 불교 얘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역이 아니라 불교로. 예, 불교 얘기입니다. 오늘. 예. 네. 서울 조계사 앞에. 물론 오늘 조계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12일에 네. 그 연등회 행사를 갔었어요. 하이라이트 네. 뉴진스님. 유진 스님 요즘에 영상 보신 적 저 있으세요? 봤습니다. 저도. 예.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불교 신자는 직접 아닌데, 보셨군요. 예. 왜 부처님이 태어난 날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거 이거를 무슨 EDM하고 같이 이렇게 막 해주고, 예. 그다음에 엄마니 밤에 오면 옴 하면서 막 춤추고 이렇게 재밌었는데, 네. 그 무슨 불교 용어들, 뭐 재행무상, 자타불이 이런 용어들을 EDM하고 같이 듣는 거, 저는 그 이제 뭐 이게 그 대중음악 스타일로 하면 불교 씬에서 가장 불교 씬? 신박한 그런 네.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EDM 음악을 입히면 네.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대중들 반응도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는데, 네네. 뭐 잘 불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깊이 있게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유진 스님의 공연이 문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에서 예. 유진 스님이 공연이 했던 게 문제가 됐고 이번 달 말에 예정됐던 공연이 취소됐어요. 무산됐다고요. 이 유진 스님이 사실 뭐 정식 승려가 아니라 이제 불교도이고 예능인이시잖아요. 네네, 개그맨이시죠. 근데 이달 윤성호 씨. 3일에 유진 스님이 그 쿠알라룸푸르의 한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뭐 클럽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술 먹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클럽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그런 노는 장소로 인식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됐고, 말레이시아의 불교 단체 청년 불교협회라는 데서 네. 뭐 공식적으로 이제 비판 성명까지 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재밌었는데 왜 그랬을까 해서 현지 언론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을 보니까 현지 언론 보도에 클럽 공연에서 머리를 민 DJ가 승복을 입고 관객들 막 이렇게 막 업시키고 이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본 연등회 공연은 이제 불교 행사의 하나로 기획이 된 거였는데, 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네, 이런 네. 차원의 퍼포먼스였는데, 이제 반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승복을 입고 춤판을 벌인 이제 클럽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이제 불교라는 엄숙한 이 이미지와 클럽이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진 이 공연의 맥락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의 이런 엄숙하고 좀 경건한 거 이거를 침해당했다는 느낌 말고도 사실 여기에 말레이시아의 이제 정치 사회적인 구성도 조금 우려를 부추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청년불교협회 사무총장의 성명에 이제 밝힌 걸 보니까 3R 이게 뭐냐면 릴리전, 레이스, 로열, 그러니까 인종과 종교와 왕족.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데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다. 이런 구절이 성명에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종교를 건드렸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이 인종이라보다 민족인데 이 민족과 종교가 이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인구가 3,4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불교도가 한 2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뭐 여기 말레이시아에는 뭐 다수 주민이 말레이계이지만 네. 버마족, 샴족, 스리랑카계, 인도계 이런 사람들 중에 좀 불교 신자가 있고요. 네. 그런데 말레이시아 불교대 대부분이 이 중국계, 화교라고도 하고 화인이라고도 하죠. 예, 네네. 이 중국계예요. 사실 말레이시아는 뭐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억압적이고 막 이런 나라는 아닌데, 네. 어쨌건 명목상으로는 말레이시아는 공식 국호가 말레이 이슬람 왕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여기가 왕국이란 느낌도 별로 안 줘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절대 왕정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왕도 이제 토호국들 좀 돌아가면서 하는 면이 있고. 근데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그렇죠. 헌법에서는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세속주의 공화국이에요.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네. 이제 무슬림이 70%다라고 하는데도
헌법상 이슬람 국가인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르면은 뭐 이슬람이 네. 진정한 말레이인의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가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보다 오히려 더 종교를 헌법에 박는 것에 부담을 덜 느꼈을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석한 사람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갈등 네. 소지가 적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말레이 그 무슬림이 60%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하나하나 세봤다기보다 헌법에 따르면은 말레이계는 법적으로 그냥 다 무슬림인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계가 인구 60%니까 그냥 60%는 무슬림 이렇게 60%다. 돼버리는 거죠. 아. 예, 그중에 60%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60% 중에 얼마나 과연 진짜 뭐 그렇죠. 진실한 무슬림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공식 수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민족도 그렇고 문화도 다양하고 예. 뭐 히잡을 굳이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예, 알고 예. 있어서 말레이시아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구나 했는데 이렇게 딱 헌법상에는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와 이게 있는 거구나. 말레이라는 민족 정체성하고 네. 이슬람이라는 종교 정체성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 예를 들면은 뭐 종교를 무종교나 다른 네. 종교를 바꾸는 거는 배교 종교를 배신하는 게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거는 괜찮죠. 그건 근데 사실 괜찮아요. 그거는 뭐 기독교도 그러고 예. 다들 유일신앙은 대체로 그런데 근데 이제 이슬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았다가 냉전 끝난 다음에 특히 그 미국이 대테러전 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거치면서 굉장히 이슬람주의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종교가 이슬람 신자인 거랑 이슬람이 모든 걸 지배해야 돼. 정치의 중심도 이슬람에 있어야 돼라는 이슬람주의랑 굉장히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예, 네. 예.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래서 정부가 뭐 최근 한 20년, 30년 사이에 이슬람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불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불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과 정치 얘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예. 했죠. 네. 근데 불교와 정치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별로 보도가 된 적이 없는데 네. 아시아권에서는 불교도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수가 믿는 종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배타적인 이게 좀 달라지는 건데 이제 2022년에 이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이 동남아 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 찾아봤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 네.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뭐 여기는 불교도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불교를 믿어야 진정한 국가의 일원이 된다. 중요하다. 뭐 스리랑카에서는 뭐 한 95%가 진정한 스리랑카인이 되려면 불교를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거 민족의 정체성이나 그걸 넘어서서 국가의 정체성에 이제 바탕이라고 믿는 거는 그러니까 불교건 이슬람이건 똑같은데 다만 다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스리랑카, 태국 다 불교는 전통이고 문화이고 민족이다. 다 시각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냥 예. 어릴 때부터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예.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는 네. 이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인도네시아인, 진정한 말레이시아인이 되려면 무슬림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말레이시아도 캄보디아 불교도 4분의 3이 그 불교든 민족과 연결돼 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레이시아 무슬림도 이슬람이 민족과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네.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들 중에서 그 이슬람의 종교법 샤리아라 그래서 이슬람 성법이다라고도 하는데 네. 이 전근대 시절부터 내려오는 종교법인데 이거를 국가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심해요.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무슬림들 사이에서 정치 지도자가 그래도 무슬림이어야 되지 않겠어? 이슬람 신자여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도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 더 높아요. 그렇군요. 이 아시아 국가 중에 이슬람 또 불교가 공존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계가 이제 좀 다수잖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네. 말레이계가 한 60%, 그다음에 화교가 한 20%, 뭐 나머지 이런데 싱가포르는 뭐 숫자가 똑같지 않아도 얼추 그 반대죠. 말레이계가 적고 그 중국계가 훨씬 많고. 예. 근데 세속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싱가포르는 아무도 뭐 그렇죠. 종교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인구 조사로만 보면은 뭐 30%가 나는 불교도다, 20% 종교 없다. 그다음에 또 한 20% 정도가 뭐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15% 나는 무슬림이다. 그러니까 제각각이에요. 한마디로 종교 색채를 따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런 다양성이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한 90%가 이런 여러 종교들이 전부 다 우리 문화나 가치관과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인구 다수가 이슬람이어도 네. 불교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가치관과 공존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높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원적인 싱가포르를 빼고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네. 다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대다수가 상대방 소수 종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도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슬람이 폭력적이야, 그리고 이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불교도가 폭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폭력적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수가 사실은 소수를 그렇죠. 이상으로 이제 뭐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네. 소수가 저지르는 폭력이 불거질 때는 다수의 은밀하거나 노골적이거나 아무튼 공식 비공식 폭력을 굉장히 많이 겪은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한 번씩 거칠게 폭발해서 나올 때 저소수 종교가 저거 봐 폭력적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당연히 다수가 더 배타적이고 다수의 힘이 더 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가 좀 불안정해졌을 때, 한마디로 경제가 어려워질 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이 중국계가 이제 대중들의 이제 대중들의 분노를 그쪽에다 터뜨리는 일이 이제 좀 많잖아요. 예전에 네. 우리 그 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 때도 그랬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화교의 경우는 이제 지난 세기 중반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냉전 시절에 공산당 뭐 탄압 이런 거 할 때 공산당과 사회주의자들의 주축이 또 공교롭게도 이 중국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받은 적이 있고, 뭐 환율이 터지면 또 잘 사는 중국계 상점들, 그때 뭐 인도네시아가 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IMF 위기 때 네. 인도네시아에서 화교들이 더 고초를 겪은 게 사실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일부 화교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슬람주의가 강해질 때 역시 소수파인 이제 말레이시아의 불교도 화교들이 이제 타깃이 되곤 하고, 예를 들면 2013년에 싱가포르 불교 신자들이 말레이시아에 왔다가 네. 왜 이 무슬림들 기도하는 곳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유할 곳이 필요해진 불교 신자들이 잠깐 기도소를 이용했다가 이게 막 뭐 사진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수유실이 있던 곳이 한 리조트였는데 그 리조트 주인 경찰이 체포하기도 하고, 그런 왜 일도 이슬람 있었어요. 종교 시설을 그런 거에 썼느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기도실 뭐 철거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소수가 되면 조금 어쩔 수 없는 서럽죠. 네, 서럽고 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네. 들면은 말레이시아에서도 공용 용지에 지어졌다. 그래서 불교 사원 철거해서 이제 개발업자한테 매각해버리기도 하고, 뭐 최근에도 그 오래된 석회암 동굴지대 오래된 불교 사원이 있는데 네. 여기 사실 종교 탄압도 측면도 있지만 개발한다고 채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진을 보니까 이 석회암 동굴들 있는 일대를 다 이제 산에다 파헤쳐 놓고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종교의 영향력이 큰 사회에서 불교도들이 조심하면서 민족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네. 류진 스님의 그 흥겨운 공연이 클럽에서 네, 공연이 있었다는 자칫 게. 좀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훼손시키거나 뭐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와는 이제 분위기가 다를 분위기가 수 있다. 다른, 예. 예. 오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방송 마무리하면서 모카의 노래 I Remember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